네, 오늘 그 판결에 의한 느낌, 자, 요 주제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방문가 클래스. 이 판결에 의한 느낌, 요거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짚고 가야 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등기필 정보에 대한 얘기인데, 박철수 씨가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보존 등기를 신청했거든요. 자, 보존 등기를 마치고 나서 등기관은 요 박철수 집에 등기필 정보를 보내준 겁니다. 권리증. 자, 그러면 요 박철수가 요 등기필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가 어디에 사용하나요? 자, 이 건물을 이렇게 매도합니다. 김영희에게. 그래서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하고 자, 등기소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자, 등기 신청서를 쓰겠죠. 자,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양식을 보니까 등기 목적은 이전이고, 자, 등기 원인은 매매입니다. 자, 밑에 당사자, 자, 의무자 박철수, 권리자 김영희, 매도인 매수인을 표시합니다. 이때, 자, 우리 조금 전에 그 박철수 씨가 보유하고 있던 등기필 정보 필요합니까? 요 신청서 뒷장에 이 박철수는 신청서 뒷장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등기필 정보의 일정상을 기록하여 자, 등기소에 요거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권리증을 가지고 있는 진짜 집주인임을 입증해서 이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집을 팔 때 매도인은 등기필 정보가 필요하다. 신청서 뒷장에 일정상을 적어서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 내용 알고 계시죠? 본론에 들어갑니다. 이 판결에 의한 느낌에서 있죠? 이 조문 5개를 명확히 하시면은 어떤 문제도 풀립니다. 요 조문은 조금 이따가 읽기로 하고요. 자, 요 내용 이제 해설하는 그림이 올라옵니다. 매도인 박철수하고 의무자, 매수인 김영희하고 권리자, 자, 매매계약 체결하고 요 2명이 매매계약서 들고 요렇게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 신청했다면은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죠. 자, 등기관은 이전 등기 해줍니다. 이 매수인 김영희 앞으로. 맞죠? 그런데 만약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매도인 측에서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을 안 한다. 그러면 요 김영희 권리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이행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매도인이 이전 등기를 이행해주지 않으니까 김영희는 이행소송 제기해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면은 이제 그때부터 김영희 씨 이름은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되고,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된 김영희는 자, 판결문에다가 요 확정증명서를 꼭 첨부하죠. 확정된 이행 판결 정본 들고, 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 김영희는요, 판결문 들고 매도인에서 자기 김영희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을 해버리는 겁니다. 맞죠? 이때 등기 의무자 박철수가 승소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전 등기를 해주려는 적극적 의사가 있는데 매도인은, 근데 매수인이 등기를 안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 등기 의무자가 이행소송 제기해서 이기면 되는 겁니다. 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되어서 이 박철수가 판결문에 확정증명서 첨부해서 자기에서 김영희 앞으로의 등기를 단독 신청하러 오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등기 권리자가 승소하는 경우하고, 자, 의무자가 승소하는 경우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자, 구분해서 공부해야 될 어떤 실익이라도 있나요? 어떤 실익이 있겠나요? 신청서 뒷장 작성 방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김영희가 자, 등기소에 혼자 와서 자,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금 아까 봤던 자, 등기 신청서 뒷장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기록해서 제공하는 난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 승소한 권리자 김영희는 제공을 해야 됩니까, 이거? 이 등기필 정보는 원래 등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증상의 등기필 정보인데 이거 기록할 수가 없죠. 김영희가 혼자 왔으니까. 그래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 김영희가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특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 박철수가 혼자 와서 김영희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등기필 정보 기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결론은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 박철수는 자기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걸 구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한 등기는 원래 승소한 자가 가는 거잖아요. 승소한 자가 승소한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건데, 패소하는 자가 가는 등기도 하나 있죠. 어떤 느낌입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 이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는 의무자가 갈 수도 있고, 권리자가 갈 수도 있고, 원고가 갈 수 있고요, 또 피고가 갈 수도 있고, 승소한 자, 패소한 자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자, 누구나 갈 수 있는 판결이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자, 요 예외, 자, 요거 하나 짚어내시고, 이거 왜 그러는데요?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런 겁니다. A와 B가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데 이 공유물을 분할하라, 이런 판결이 들어졌죠. 공유물을 분할하라. 그러면 원고는 원고대로,
자, 그 패소한 피고는 피고대로 각자 가서 등기를 신청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승소한 원고도 패소한 피고도 각자 가서 등기할 수 있다. 결국은 패소한 자가 갈 수 있는 판결도 있다. 공유물 분할 판결. 자, 이 내용도 문제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마지막. 자, 이 판결은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없기 때문에 이 판결이 언제 확정되었느냐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10년 지나서 20년 지나서 등기 신청을 해도 받아준다는 거죠. 문제에서는 뭐 10년 지나면 못 간다. 뭐 그렇게 나오겠죠. 요 내용입니다. 이행 판결문 들고 승소한 권리자 또는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판결문 들고 승소한 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뭡니까? 패소한 자 못 간다는 지문이 적혀 있죠? 그러나 2번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는 권리자도 갈 수 있고 의무자도 갈 수 있다. 원고도 갈 수 있고 피고도 갈 수 있다. 승소한 자, 패소한 자 아무나 갈 수 있다. 아무나 가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내용 파악되시죠? 그 다음에 자 3번 승소한 등기 권리자 김영희는 박철수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신청서 뒷장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라는 특례가 줍니다. 근데 승소한 등기 의무자 박철수는요, 자기의 등기필 정보를 신청서 뒷장에 적어서 제공을 해야 되겠죠. 이걸 바꿔서 설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판결에 의한 등기는 확정 시기가 언제인가 관계없이 아무 때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 이 판결문에는 뭘 반드시 첨부합니까? 확정 증명서를 꼭 첨부해 가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자, 문제에서 어떤 게 정답이나요? 패소한 자가 갈 수도 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에도 원고만 갈 수 있다. 의무자만 갈 수 있다. X겠죠? 그 다음에 승소한 권리자도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틀렸죠?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한 등기도 10년이 지나면 못 간다. 틀렸죠? 판결에 확정증명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이 정답인 겁니다. 생각보다 단순하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를 풀기 전에 자, 이 판결에 의한 등기인데 옳은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나오는데, 자, 이 판결에 의한 등기가 주제가 되어서 출제가 됐던 여러분들이 또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우리 입장에서 해석이 안 되는 소송법이나 집행법 지문이 1개나 2개 정도는 언제나 항상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보기 지문 5개를 모두 해결하려고 달려들면 안 된다. 그래서 자, 집행법이나 소송법에서 끌고 들어오는 지문은요, 생소하지만은 여기는 정답이 절대 없는 겁니다. 이건 등기법 문제니까. 그래서 자, 옳은 것은 자, 판결 송달일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모르는 얘기잖아요. 그냥 물음표 처리를 하는 겁니다. 2번 볼게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확정증명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확정증명서가 없더라도, 이런 얘기죠? 확정증명서가 없더라도, 이거 틀리려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벌써. 자, 확정증명서가 없더라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이거 틀리는 거잖아요. 조금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확정증명서는 반드시 첨부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틀렸죠. 자, 3번은 또 뭡니까? 요 판결 정본 있죠? 판결 정본과 그 판결에 대한 송달 증명서, 이걸 꼭 첨부해야 된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 판결 정본에 뭐 첨부하랍니까? 송달 증명서가 뭔가요? 송달 증명서가 뭔데요? 확정증명서. 그래서 이 판결서에는 확정증명서가 언제나 꼭 첨부가 돼야 된다. 이거 생각보다 중요하잖아요. 같은 주제죠. 그래서 한 번도 틀리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4번은 뭐라고 돼 있나요? 자, 공유물 분할 판결 등장합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피고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피고도 단독으로 갈 수 있다. 원고도 단독으로 갈 수 있다. 의무자도 권리자도 누구나 갈 수 있다. 그 얘기인데 4번 지문은 아무 문제 없죠. 완벽한 지문입니다. 옳은 주문입니다. 정답. 4번 정답이고, 자, 5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틀렸죠? 20년 지나도 되잖아요. 소멸시효가 없으니까. 자, 전형적인 최근에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로 이 주제를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